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4월 달에 끝냈었던 상한가 때려잡기라는 방송을 이제 방송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지금부터 업로드를 해볼 예정인데요. 이 상한가 때려잡기라는 거는 이제 뭐 상한가를 무조건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혹은 관심이 좀 갔었던 이런 테마주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좀 다시 들어가 보면 좋지 않나, 혹은 이 종목 관심 종목에 안 넣었었는데 넣어봐야지 라고 이제 생각되는 종목들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관심 종목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 종목 정말 괜찮네 하시면 넣어두고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지금은 다 대부분 다 눌림에 대한 내용으로 눌림목 매수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영상을 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그냥 파생되어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좀 내용을 정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매일마다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죠. 우리는 못해도 이제 2900선, 2980선 정도까지는 멈출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뚫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단기에 이제 좀 쌍바닥 형태를 만들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추세로 이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좀 우상향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가던지 아니면 좀 바로 가주던지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바닥이 한 번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비중은 항상 이제 한 50% 정도, 50%에서 60% 정도만 돌리고 40% 정도는 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좀 하게 됩니다. 코스닥 차트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선이 두 개 정도가 존재를 하죠. 여기서 한번 나왔었던 바닥, 3바닥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도 바닥이 한 번 더 존재를 했는데 첫 번째 바닥을 뚫고 내려갈 때는 똑같이 코스피 지수랑 이제 맞닥뜨리면서 여기도 뚫렸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여기 밑에 바로 다가올 바닥까지 한 900선 초반까지도 이러다가 혹시 빠지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이중 바닥 만들어 주면서 단기간에 만들면서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또 상승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횡보 혹은 우상향 추세로 가줬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결과론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둘 다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이제 상황들 좀 이어서 쭉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업종 차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끝내봤고요. 자, 지금부터 관심 종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6일 상한가 때려잡기입니다. 자, 종목은 제가 4개 정도를 선별을 했는데요. 사실 경동제약은 제가 넣을지 말지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한가를 또 갔었던 종목이고 아직 뭐 다 죽지는 않았다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총 말씀드릴 종목은 4종목이고요. 대우부품, 바른손, 그 다음에 THN, 경동제약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먼저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재료는 리비안이라는 회사에 전기차 부품 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양산을 한다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이 많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 거고요. 두 번째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가 좀 공존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화 제작을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준호 감독이랑 한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과 하는 기대감과 두나무 이제 업비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업비트 지분을 이제 확보를 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강세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을 것이다.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TH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 그래서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한다. 그래서 전기차와 똑같이 미래 좀 지향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로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뭐 3상 통과했다 이렇게 돼서 경동제약이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기사를 보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우 부품입니다. 자, 제2의 테슬라, 리비안이라는 회사의 전기차 부품 공급.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전기차 부품이 공급되면서 이제 잘 양산이 되어가지고 팔린다고 하면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좀 유심히 보는 게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들,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AI, 이런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줄을 좀 이루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가상현실이라서 많이 뜨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그닥 바로 죽을 만한 테마들은 이제 아니다 생각을 해서 전기차 부품 공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관심 종목에 넣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른손입니다. 자, 바른손 같은 경우에 봉준호 감독과 영화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랑 더불어서 여기 보게 되면 두나무 주식 71,249주를 이제 획득을 했고요. 지금 평가 가치는 214억 원 정도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고 이제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갖고 있는 이 수준 주식 같은 경우에도 테마가 계속 묶여가지고 좀 갈 가능성이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른손도 한번 테마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THN입니다. 현대차 자체에 수소 부품 공급을 한다고 상한가를 갔었고요. 자, 수소차 부품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것 중에 수소차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이게 만약에 좀 지속적으로 좀 잘 된다고 했을 때 바로 무너질 테마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THN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발표 소식 임박, 아직 한 건 아니에요. 임박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상 엄청난 테마였었죠.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만 하면 계속해서 상한가 가거나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불을 지펴가지고 불꽃을 좀 튈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뉴스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실제 종목에 들어가서 종목 차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우부품 차트입니다.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이제 눌림목 자리 중에서 5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11선이 밑으로 가면서 26 기준선이 좀 직진을 하는 형태다.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더라. 요렇게 이제 제가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다 파생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여기 지지랑 저항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떨어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고 손절은 이제 26 기준선이 강력한 지지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깬다. 그러면 차트를 깨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하되 손절 범위도 한 5% 6% 선밖에 안 되는 스윙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크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익절하는 방법도 이제 뭐 호가창 보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절 범위가 명확하고 혹시 재진입할 각이 나오면 재진입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손절 라인이 형성이 돼 있다고 하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른손이라는 회사인데요. 바른손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엄청나게 한번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쭉 기다가 거래량이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들어온 다음에 여기 위에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한 번 더 급등을 했지만 눌리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가 나만의 지지 자리들이 되는 거예요. 지지랑 저항 이런 자리가 되는 거고 26 기준선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진다. 그럴 때 바로 또 칼 손절할 수 있는, 그럼 손절 범위가 만약에 뭐 2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뭐 한 2%에서 3%대밖에 안 되는 좀 약한 약손절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찝어봤고요. 대우부품도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똑같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크게 지금 뭐 확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 들어온 게 나간 이제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THN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엄청나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죠. 왜냐하면 5일선이랑 11선이랑 다 깨져서 지금 바닥으로 치다다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눈에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가 나름 좋은 자리였으면, 여기서 더 갔으면 바로 A급 종목 자리였겠지만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저항 맞고 쭉 이렇게 빠진 상태죠. 여기서의 저의 좀 관심 종목의 근거는 전 고점 부근인 여기를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26 기준선 밑에서 한번 좀 다시 재반등을 노려보는 신호기 때문에 똑같이 손절 범위도 굉장히 좀 짧다. 그리고 조금 봤을 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위로 올라와 준다면 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종목이고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한 적도 없고, 이번에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좀 눌림을 이제 좀 세게 당하는 경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경동제약도 한 1년 정도 전에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1년 반 전입니다. 1년 반 전에 오르고 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 없이 그냥 여기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다가 여기서 뭐 그냥 조그만하게 이제 튀어 오르다가 이번에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똑같이 26 기준선은 밑에서 직진을 하고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자리에 거래량이 이제 안 터지고 이제 크게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양봉이 작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못 뚫는다고 하더라도 손절 범위가 굉장히 짧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봄직했다, 내 관심 종목에 넣어 볼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26일 상한가 때려잡기 종목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를 좀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라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한 며칠 전에 다 상한가 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되고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더 좋은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